결국에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 오른 것처럼 추후에 지금 현재 레벨에서 0.25 하나라도 이제 내려간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충분히 가상자산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주요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반감기 이후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가요? 일단은 과거 중에서 딱 기억나는 게 2016년 반감기만 해도 비트바이넥스라는 거래소인데 거래소 해킹 사례도 있었고 금리 인상 이슈, 이때는 금리 인상 이슈였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하드포크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과거 반감기가 그냥 반감기만 있었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지금이랑 다른 거는 이런 이슈들이 다른 이슈가 또 일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제 기관 자금이 무엇보다 들어왔다는 게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가 좀 상승장의 어떤 호재는 맞는데 기관 자금 유입이랑 같이 이제 약간 혼합돼서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3차 반감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금리인데요. 현재 금리 환경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제약을 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금리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던 어떤 5.25, 5.5 이 정도의 금리가 유지될 거냐를 물어보셨는데 결국에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 오른 것처럼 추후에 지금 현재 레벨에서 0.25 하나라도 이제 내려간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충분히 가상자산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주요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에 수치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기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할 구간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환 이슈? 최근에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도 사실은 걔네가 입장문을 낸 게 이게 지갑에서 이체가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우려가 있어서 조정을 받은 건데 사실은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상환을 준비하는 거지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몇 년 전에 진짜 챕터 11 해놓고서 이제 구조조정 들어간 아니면 정리 절차 들어간 이런 기업들이 뭔가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이슈가 나온다거나 뉴스가 나온다거나 이체가 됐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남은 것 중에는 이제 FOMC 그리고 대선 요 정도 변동성이 추가될 수 있는 이슈들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자금 유입 상황은 어떤가요? 자금 유입은 아직까지는 뭔가 미국 대비해서 이렇다 할 실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탁커넥트라는 플랫폼에 현물 ETF를 올리겠다 이런 뉴스는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뭔가 승인됐다 이런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본토 투자라거나 이런 게 좀 아니면 본토 투자 또는 조금 더 큰 참여자들 블랙록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어떤 큰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뭔가 제도적인 장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국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걸 보려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죠. 13F라는 분기마다 SEC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어떤 공시 자료 같은 건데 그거 보면은 진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돼서 거래되는 게 11개잖아요. 11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9개를 갖고 있는 기관도 있고 한 기관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13F를 이제 열어봤더니 실제로 한 1000개 기관이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000개라고 해서 진짜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기관이기 때문에 자금 보유 규모는 시총 기준으로 달러 금액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보유 현황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주랑 태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나라에서도 앞으로 이제 뭔가 기관의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 ETF가 이제 거래되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앞으로 기관 보유 현황은 저도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미국만 해도 한 1000개 정도 보유를 하는 걸로 1분기 만에 그런 어떤 성과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ETF에 대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2, 3주 전쯤에 구체적인 자산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추천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다음 넥스트 타자다 해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가 높아졌을 때 실제로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넥스트 타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멘션이 되는 것 같아요. 리플도 멘션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 시장만 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리플, 심지어 이런 자산으로 만든 바스켓으로 만든 ETF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케이스만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진짜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이런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더 빼고는 사실 선물 ETF가 SEC에서 승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미루어 본다면 사실은 앞으로 SEC의 선물 ETF가 뭐가 거래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되느냐 이러면은 사실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런 비슷한 논리로 비슷한 상품인 현물 ETF를 저희가 제출합니다. 약간 이런 논리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물 ETF로 후보가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출연하는 날 기준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 기반으로 가상자산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투자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